자, 얘들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 함수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함수를 간단하게 말하면 화살표의 규칙이지? 화살표의 규칙이고, 정의역과 공역이 있을 때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all and one 모두 쏘고 한 번씩만 쏜다면 함수라고 보기로 했었어. 그치? 화살표 규칙이 다 함수인데,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에서 뭐가 나오냐면 네 가지 종류가 나왔어. 바로 1대1 함수, 한 번씩만 쓰면서 맞는 값들이 하나씩 맞는 거. 즉, y좌표가 겹치지 않는 것들이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면서, 즉, 화살표를 쏘면서 맞는 값들이 겹치지 않고, 치역과 공역이 100% 같을 때. 저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은 세 번째가 이제 항등함수라고 해서 쏘는 애들과 맞는 애들이 자기 자신 그대로 가는 거. 항등함수고, 마지막 네 번째, 상수함수라는 건 항상 일정한 수라는 건 모든 원소들이 하나의 y좌표로 모이는 거, 몰빵되는 그림을 저희가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에 이제 합수함수라고 해서 합수함수는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두 함수가 있을 때 하나의 함수랑 다음 함수를 연결하는 거죠. 바로 연이어서 대입하는 거. 갔다가 또 가면은 그때 처음과 끝을 봤을 때 하나씩 대응되는 거니까 저희가 합수함수도 잘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개념. 동그라미 기호 있었죠? F 동그라미 G 또는 G 동그라미 F가 있었다는 걸 저번 시간에 합수함수라는 개념들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함수의 이제 첫 함수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함수의 종류, 역함수라는 거 배울 거예요. 역함수. 말 그대로 한자로 역이라는 게 거꾸로, 리버스, 거꾸로 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함수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제 역함수는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함수가 있을 때, 함수가 있어. 함수에 어떤 원소가 집합이 있고요. 다음은 공역의 집합이 있다고 치자. 그때 함수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였냐면 x에서 y로 달려가는 함수 f가 이제 잘 대응이 되고 있을 때 저희는 얘를 이제부터 대응이 됐다고 부르죠. 자, 근데 f가 지금 함수야. 함수. 적당한 함수입니다. 자, 근데 하나의 함수마다 화살표가 잘 규칙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반대로 거꾸로 가는 함수를 약속해 보자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이제부터 원래 함수 그대로 f라고 쓰고 f의 오른쪽 위에 -1 f의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f의 인버스. 자, f 인버스라고 읽을 거고 함수의 역함수라는 기호로 쓸 겁니다. 자, 그 약속은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f 인버스는 원래 함수를 바라보면서 이 화살표의 규칙을 유지하면서 되돌아가는 어떤 화살표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반대로 결과마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거꾸로 반응의 화살표, 역함수라고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x를 집어넣으면 f라는 거에 x가 y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기호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거꾸로 입장으로 봤을 땐 맞는 애들의 집합이 역함수를 타면 거꾸로 함수를 타면은 그때 썼던 x가 튀어나온다 라는 말장난이지만 되는 거예요. 그쵸? x가 y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함수에서는. 근데 이 녀석의 거꾸로 함수는 반대로 y라는 게 x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 함수에다가 y를 대입하면 x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라는 기호를 쓸 수 있고, 이거 정말 많이 나온 거니까 일단 정의니까 이거를 꼭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한글로는 거꾸로인데 그걸 수식으로 만들면 x가 y를 나오게 한다는 걸 뒤집어서 y 넣으면 x가 나옵니다 라고 수식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 볼게. 자, x라는 놈 1, 2, 3 y라는 놈 4, 5, 6이 있다고 치자. 그때 우리가 원래 함수를 지금 1이 5한테 갑니다. 2가 6한테 갑니다. 3은 4한테 달려가고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원래 함수를 봤을 때 역함수의 규칙을 살짝 거꾸로라고 쓰고 f 인버스라는 기호 쓰자. f 인버스.
자, F의 인버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원래 함수 분수 거꾸로 가시면 돼요. 즉 4가 3한테 연결, 6이 2한테, 5가 2한테 되돌아가면 돼. 되돌아가면 돼. 그래서 지금은 자, 편의상 지금 보자면 F 인버스 역함수에서는 4를 태우면 되돌아가는 방향이 3이니까 3이 나온다. F 인버스에 5라는 것도 5를 넣으면 거꾸로 1한테 달려간다. F 인버스 6도 6이 거꾸로 가면 2한테 도달하니까 2라는 기호로 셋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원래 함수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져 있을 때 역함수 방향은 뒤집어서 가는 방향이다 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맨날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함수가 일단 정의를 했지만 살짝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아래쪽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역함수의 존재성. 자, 역함수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약속을 이렇게 했지만 이게 사실 항상 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역함수가 있다는 걸 아래쪽에서 소개해 주는 분들이 역함수의 존재성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이해부터 하시고 공식까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역함수 존재성은 이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아까는 나이스한 함수를 잡았지만 자, 1, 2, 3, 4 5, 6, 7, 8 4개씩 있다고 칠게. 자, 근데 만약에 원래 함수가 화살표의 규칙이 1은 5한테 간다, 2는 6한테 간다, 3은 7한테 간다, 4도 7한테 간다고 치자. 그럼 함수는 맞지? 모두 쏘고 있고 한 번씩 샀으니까 올백 원이야. 자, 근데 이 함수는 역함수를 그릴 수가 없어요. 역함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봐봐, 거꾸로 가보자. 자, 5는 1한테 달려가니까 화살표 잘 쏘고 있네. 6은 2한테 가니까 화살표 잘 쏘고 있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7이 3한테 되돌아가고 7이 연결돼 있으니까 되돌아가는 방향 봤을 때 결국 지금은 거꾸로 함수에 얘가 이제부터 화살표를 쏘는 애들 정의역이 되고 얘가 이제 공연될 텐데 이쪽 역함수에 쏜 애들 화살표를 쏜 애들 정의역 입장에서 쏘다가 7이 두 번 쏘게 되니까 우리가 함수의 정의상 올 뺀 원조건을 어겼죠. 한 번씩만 쏘는 함수여야 되는데 얘는 여러 번 쏘게 되니까 얘는 망한 거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역함수라고 역함수는 그릴 수는 있어도 함수라고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자격이 안 되니까 이때는 역함수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8도 지금 망했죠. 8도 어디를 써야 되는지가 안 보여. 되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은 원래 함수는 있어도 역함수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말하시면 안 돼요. 함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역함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쌤,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가 없을 때도 있네요? 네,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맞습니다. 바로 아까 원래 함수가 쏘고 쏘다가 여기서 y좌표가 겹쳤죠. 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겹쳤네? 그럼 y좌표 겹침으로써 되돌아가는 역함수를 그릴 때 두 번 쏘게 되니까 무조건 역함수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함수 f가 정말 나이스한 규칙,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두 쏘면서 y좌표가 겹치지 않고 모두 맞는 그림 1대1이면서 대응까지 될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면 되돌아가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치면 되돌아가는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4번 그리면 잘 쏘면서 한 번씩 쏘게 되니까 함수가 돼서 역함수가 있다. 역함수는 있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하자?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존재함. 그렇습니까? y좌표가 겹치지 않고 모두 쏠 때만 저희는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실제로 f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예시가 있겠죠.
f가 1대1 되면서 진짜로 함수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자. 1, 2, 3, 4 y 5, 6, 7, 8 자, 함수를 그냥 나이스하게 1대1 대기라고 부를게. 자, 1대1 대기면 문제가 좀 높다니까. 1이 6한테, 2가 7한테, 3은 5한테 받다가 4는 8한테. 이거 1대1 맞지? 겹치지 않으면서 모두 맞고 있으면서 함수가 완성됐으니까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면 한번 심심하게 해볼까? 거꾸로 가자. 인버스. F 인버스를 그려보면은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꾸로 쐈을 때도 모두 쏘면서 한 번씩 맞으니까 1대1 함수니까 역함수도 잘 그릴 수 있구나. 대응되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합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생기려면 원래 함수가 애초에 1대1 대응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부를게요. 거기 아래 있는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 예시 문제들 꼭 보시면 좋겠고, 함수 F가 1대1 대응.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보시는 이제 역함수라는 게 일단 화살표를 거꾸로 가는 거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산법도 좀 아셔야 됩니다. 역함수의 계산법.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역함수 구하기라고 나오는데요. 역함수 구하기. 식 구하기라고 할 때, 식을 구하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거기 책에서 보시면 일단 뭐 예시 문제를 먼저 두고 그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자, y는 여기 아래쪽에 2x 플러스 2거든요. 자, 어떤 하나의 함수의 역함수라는 놈을 구하면 식이 어떻게 생겨먹는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조금 예시가 좀 될 것 같아요. 봐봐. 지금은 여기에 x가 저쪽에 y로 화살표를 쏴야 돼. 이걸 사람들은 f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fx가 문제에서 주어진 x를 2배하고 1 더하는 규칙이잖아. 자, 근데 이거의 거꾸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자, 역함수는 그림상 되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식의 화살표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야. y가 x로 변한다. y가 x로 변하는 게 거꾸로 규칙이야.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가 원래 함수의 정의요. 남은 여기가 그 원래 함수에 맞는 애 공역이었단 말이야. 공역. 자, 근데 이제는 역함수가 더 주인공으로 본다면 역함수 입장에서 내가 살펴서 쏘는 거니까 원래 함수의 정의 공격이 바뀌면서 이번엔 여기가 정의요. 쏘는 애들 여기가 공역으로 취급하고 싶은 거야. 정의역을 받고 싶은 거지, 역할을. 그럼 역할을 받고 나서 이렇게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원래 함수의 규칙을, 자, fx는 좀 번잡하니까 y라고 시작하자. y 결과는 2x 플러스 2로 같아진다는 게 원래 식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일단 이제는 x가 y로 간다가 아니라 y가 x로 간다는 y가 원인이고 x가 결과로 보고 싶어. y가 원인, x가 결과. 따라서 이거 할 거냐면 주어진 식에서 일단 등호를 유지하면서 같아야 되니까 한번 x랑 y의 역할, 자리를 바꿔보면 자리 바꾸기 해볼게요. 첫 번째 식을 바꾸면, 자, y가 x가 y로 바꾸면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x는 같다 2y 플러스 1. 나머지는 그대로 x, y만 자리 바꾸고 등호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새롭게 바뀐 여기를 x, 여기를 y로 우리가 편의상 수학에서는 x를 쏜네 y를 맞는 걸로 보고 싶은 거니까 이제는 그 새롭게 바뀐 문자 y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y, 왜냐면 자리를 바꿨으니까 이미 x, y가 바뀌면서 원이고 결과가
충분히 자리 바뀐 거거든요. 그럼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 y에 대해서 정리. y를 왼편, x를 오른편으로 이사시킨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항 지켜보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자, 2y는 같다. 2y 플러스 1을 오른편으로, 왼편을 이용해서 뒤집어 쓰면 x 빼기 1, y 앞에 있는 수로 싹 다 나누면, 그러면 y는 같다 2분의 1x, 2분의 1배, 2분의 1배 보니까 이렇게 식이 나열되고, 그때 x, y 자리 바꾸고 이 식의 의미를 정리하고 정리했을 때 나온 요 식이 바로 이 y가 역함수가 되었다라고 마지막에 f 인버스 x라는 기호로 바꿔치기 해주면 올바른 역함수가 나온다. 따라서 y를 역함수 기호로 바꿔서 그냥 바꿔치기 하면 f 인버스 x는 역함수 규칙은 요 오른쪽에 나열된 상태로 변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원래는 2x 플러스 1이었는데 자리 바꾸고 나서 식을 y에 대한 새로운 y로 정리했을 때 나와지는 규칙성으로 역함수가 된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얘가 역함수가 잘 구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개밸런스 첫 번째, 주어진 식 x, y를 자리 먼저 바꾸세요. 자리 바꾸고 나서 y에 대한 정리. 자리 바뀐 y가 왼편에 있거나 오른편에 있게, 왼편에 있겠죠. 식을 정리해서 마지막에 y를 간단히 한 후, y는 같다로 간단히 한 후, 마지막에 y를 역함수가 된 거다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과정까지. 3단계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항상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대부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 책에서는 아마도 먼저 x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지막에 x, y를 자리 바꾸는 방법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먼저 자리 바꾸셔도 돼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함수의 성질로 갈 때 역함수의 뜻, 존재할 가능성, 그리고 역함수의 계산식 구하는 거. 네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께 편리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역함수의 성질로 갈게요. 정의 너무 중요하니까 정의는 안 지울게. 네 번째는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공식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어떤 새로운 함수를 받아들였을 때 무엇이 예측되는가, 가능한가, 성질을 되는 것들이 첫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 일단은 1번. 이거는 어렵지 않죠? 자, 보자. 말장난이야. 역함수에 또 역함수를 계산해보면 자기 자신이 된다. 다시 한번. 역함수에 인버스에 또 역함수는 역의 역, 자기 자신 F가 된다.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 F에 인버스가 두 번 생겨 있으면 그때는 인버스가 생략되면서 밑에 놓인 수 F가 된다는 걸 모양적으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봅시다. 지금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봐봐. 지금 인버스의 인버스라는 건 봐봐. 최초의 F를 거꾸로 가주세요. 한 번 더 거꾸로 가주세요. 자, 그럼 봐봐. 지금 F의 인버스는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지금 뭐냐면 한 번만 역함수를 태운 어떤 결과에 그리고 다시 한번 역함수 해주세요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자. 지금 이 그림에서 뭐냐면 이거는 조금 편의상 문자를 좀 바꿔볼게요. 이쪽이 정방향, 이쪽이 역방향이야, 인버스.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 네모가 있다고 칩시다. 네모. 자, 네모가 세모로 가는 게 하나의 정보라고 칠게. 자, 그럼 우리 뭐할 거냐면 지금 인버스라는 건 봐봐. 인버스라는 건 지금 세모가 네모한테 가고 있어요가 F 인버스야.
네모가 세모가 아니라 거꾸로 세모가 네모로 가고 있어. 근데 그 역한 방향에 또 역방향이 역방향이니까 결국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가니까 결국 원래 함수 규칙과 똑같아지겠죠. 자, 역함수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하나의 정보단 연결되어 있는 대응된 문제가 있을 때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간다를 연이어서 진행하면 그러면 그냥 원래 함수 규칙과 일치하니까 결국 인버스는 자기 자신 규칙이 된다. 즉 역에 또 역. 갔다 되돌아갔다가 또 되돌아가면은 결국 원래 함수의 가는 방향과 똑같아질 거야. 가는 방향이 똑같아지니까 그냥 원래 함수 규칙과 일치한다라고 뭐 엄밀한 증명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상쇄가 일어난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되돌아갔다가 또 데려가면 한 방향 원래 방향과 똑같은 거잖아. 그치? 두 번째 다음은 자 자기 자신과 역함수. 이거 우리 앞에 배웠던 합성함수 키워드. 근데 자기 자신과 역함수 합성을 하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과 역함수 합성함수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때는 항상 여러분들 그냥 상쇄가 일어나서 네모 그대로 나옵니다. F 동그라미 F 인버스는 결국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 안에 노인수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한 번만 좀 관찰해 봅시다. 관찰해보자. 자, 여기를 F 이상 세모라고 하고 네모라고 할게. 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F라고 줄게요. F. 자, 우리는 거꾸로 방향이 무엇을 의미할 건데, 봐봐. 이 뜻은 역함수,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대입하는 거니까 네모에 역함수를 집어넣으니까 괄호를 씌워주면은 자, F 인버스 네모는 지금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에 저쪽을 봐야 되겠죠. 인버스가 들어있으니까. 따라서 네모를 넣으면 세모가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F 인버스의 네모는 상대방 세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숫자 세모를 다시 한번 연이어서 F에 태우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세모가 된 건데 이 세모를 F에 태운다는 건 이제 이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봤을 때 정방향에 대한 세모를 넣은 값이니까 세모를 넣은 F를 탄 결과값.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전 땅에서 넣었던 걸 다시 F에 태우면 슉 가니까 역함수를 타고 다시 원함수의 규칙을 따라가니까 연이어서 태우면 결국 쭉 갔다가 쭉 오는 느낌. 그냥 네모가 네모를 쏘고 있는 거죠. 네모가 네모를 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왜냐면 쭉 갔다가 한 번 더 원함수. 그래서 역함수랑 원함수를 동시에 진행하면 갔다가 돌아오면은 결국 일어나는 일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에 노인수가 튀어나온다. 즉 항상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쉽게 이것도 원래는 이거 벤다이어그램 따라다 붙여서 증명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방금 드렸던 그림 같은 직관으로 증명을 받아드립시다. 되돌아간다에 다시 간다. 돌아간다에 간다면은 결국 자기 자신에서 돌아온 것처럼 보니까 자기 자신에서 결과가 튀어나온다. 네모가 네모 그대로 나온다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모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세모는 F를 타면 네모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네모가 네모한테 즉 역함수랑 원래함수를 동시에 진행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되나보다. 자, 근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 아까 거를 좀 살짝 순서 바꿔도 되거든요. 순서 바꿔서 F 인버스의 원함수랑 역함수를 동시에 진행해도 항상 마치 자기 자신과 역수를 곱하면 1이 되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모두 괄호 안에 노인수가 튀어나온다고 연상하시면 되는 공식이 2번이에요. 됐습니까? 역함수랑 원함수는 상쇄가 일어나요. 일단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보시고 두 번째 소중과로 다음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연결되는 공식인데 합성함수와 역함수. 자, 일단 표기법부터 볼게. 어떤 함수 F랑 연이어서 진행한다. 동그라미 G, F 동그라미 G. 합성함수 기호인데 자, 합성을 한 함수도
어떤 합성함수가 딱 하나 함수가 되는 거니까 함수의 역함수를 취할 수 있어. 합성하고의 역함수.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거꾸로 되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가를 봤더니 자, 일단 공식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증명해 드릴게요.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제대로 보자. 위에 역함수 기호가 인버스 기호가 마치 분배되듯이 각각의 지수에 내려간 것처럼 역함수로 바뀌고 자리 바꿈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리 바꾸고 역함수예요. 이게 첫 번째, 세 번째 이个공식입니다. 바로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와 자리 바꿈까지 해야 같아진다라는 게 이게 자리 외곽구지라는 건 조금 긴가민가하죠. 그래서 볼게요 한번만 해보자 일단. 자, 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 x를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y를 집어넣을게. 그다음에 여기를 z라고 집어넣어 볼게. 근데 우리 일단 합성함수 같은 건 뒤에서부터 먼저 타야 되니까 g를 먼저 그릴게요. 여기 g 자리야, 여기 f 자리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문자 x, 소문자 y, 소문자 z가 원소로서 있을 때, 자, 우리가 g를 탔을 때 x가 y로 가고 있다, y가 z로 가고 있다가 각각 g의 규칙과 f의 규칙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 각각의 함수를 결합하기 전에 원래 함수들, 즉 g만의 규칙도 여러분들이 역함수가 있다라고 치자고. 이 g의 인버스 x랑 y를 되돌아가는 방향이야. y에서 x로. 나는 f의 인버스 yz가 아니라 거꾸로 z에서 y로 가는 역함수가 각각 존재한다고 칠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봐봐. 지금 이 좌변의 뜻이 뭐야? 좌변의 뜻 합성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태운 다음에 마지막에 되돌아가 주세요. 인버스이기 때문에 합성 원저고 인버스가 마지막이야. 그럼 해보자. 첫 번째, G 동그라미 F. 그러니까 F 동그라미 지난 건 G를 타고 F를 한 번에 달려간 뒤에 역함수인 거야. G를 타고 F를 탄다는 건 결국 연이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G 동그라미 F. X가 중간 과정을 거쳐서 Z에 도착하는 거잖아. 이게 합성함수란 말이야. F 동그라미 G. 뒤에서부터 타는 거니까 얘 F부터. 자, 그러면 F 동그라미 G인데 그 녀석의 역함수라는 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Z라는 결과에서 최초의 원인으로 되돌아가는 게 지금 역함수란 말이야.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 근데 이 되돌아가는 건 어찌 보면은 이렇게 쭉 간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역방향들이 각각 주어져 있으니까, 역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역함수를 보면은 Z에서 Y로 되돌아간 다음에 Y에서 한 번 더 X로 돌아간다면 되돌아가는 걸 연이어서 진행하면,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되돌아가면 한 번에 돌아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뭐 할 수 있냐면 그때는 F 인버스를 태우고 연달아서 앞에 G 인버스를 태우면 전체 함수의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랑 일치한다.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는 방향에서 결국 얘는 G 타고 F 탔지만 반대 방향에서 봤을 땐 F 인버스를 먼저 타고 G 인버스를 타게 되므로 따라서 결국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합성의 역함수는 의도치 않게 뒤에서부터 타기 때문에 F 인버스를 먼저 타고 G 인버스를 연이어서 진행해야 되돌아간다. 따라서 앞에 거 뒤에 게 자리 바꾼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받아들입시다. 잘 되나보다. 합성함수 역함수는 자리 바꾸면서 역함수 역함수 하면은 같은 의미가 반드시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벤-다이어 그램 증명법으로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받아들입시다. 쭉은 쭉 가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역함수의 역함수로 대신할 수 있다. 자,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식이 2개짜리랑 3개짜리인데 3개짜리 알아두자. 자, 마찬가지로 여기 수도가 어떻게 되냐? HGF야? H 동그라미 G 동그라미 F. 자, 3개짜리가 합성되어 있는 전체 함수의 역함수 공식은 합성수 역함수야. 그때는 결국 뭐가 되냐면 역함수 기호가 분배되면서
아까 자리 바꿈까지 나왔으니까 여기도 자리 바꾼 것처럼 연상하시면 돼요. 바로 맨 뒤에 게 앞으로, 남은 맨 뒤에 건, 맨 앞에 건 뒤에로, 가운데 건 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자리 바꾸면서 역함수 쓰면은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가 된다는 걸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2개짜리 먼저 받아들이고 3개짜리도 되나 보다 하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역함수하고 자리 바꾼다. 좋습니다. 다음 축구식 여러분들 아마 책에서도 증명이 뭐 수식으로 적혀 있는데 수식보다 저는 이 벤다이어그램으로 받아들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역함수의 그래프인데 역함수의 그래프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역함수의 그래프.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뭐냐면 성질과 좀 다르게 역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역함수를 알기 전에 그래프가 뭐였는지 아셔야겠어요. 그래프 뭐였지? 앞단에서 함수가 있으면 쏘고 있으면 쏠 때마다 x랑 y를 묶어서 순서쌍꼴로 적었을 때 x, y를 점점점 찍어서 나타낸 도형을 그래프라고 불렀잖아. 점들을 다 모으면 점들의 집합 그래프가 되는데 역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보자. 자 우리가 마찬가지야. x 이렇게 있어. 여기 그냥 x 말고 a라고 적을게. 그 다음에 여기 y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치잖아. 연결돼 있자.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뭐 해야 돼?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x축과 y축을 가져온 다음에 f를 그린다는 거, f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각각의 순서쌍을 괄호 열고 뒀을 때 쉼표로 연결하면 a, b를 찍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a, b를 찍었다고 치잖아요. a, b 딱 한 점만 찍었어. f의 한 대응량.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역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야. 역함수의 그래프. 자 그러면 한 쌍당 되돌아가는 게 이제 역함수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가 쏘는 거에 맞는 거니까 쏘고 맞는 거니까 쏘는 거 콤마 맞는 거 정의역 콤마 치역순으로 우리가 순서쌍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 입장에서는 b를 넣으면 a가 나오는 거니까 b, a를 찍어야 되겠지. 다시 한번 우리는 아까 얘를 찍을 땐 원래 함수에 a, b라는 그냥 이 순서쌍을 찐 거야. 자 근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거꾸로 쏘는 거니까 얘가 쏘는 거고 맞는 거라서 b, a를 순서대로 찍으면 b, a. 그래서 지금은 순서쌍에서 적당히 b를 찍고 적당히 a를 찍었을 때 b랑 a가 교차하는 지점, 얘가 이제 인버스의 한 점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두 그 기준 아니고 한 점씩만 찍어보자. 한 점에 f가 있다면 그거의 거꾸로 방향은 x, y를 뒤집어서 찍어야 되니까 지금은 b, a를 찍어야 돼. 그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f의 모든 대응점, 다시 한번 f의 대응점, f의 대응점을 계속 순서대로 찍으면 예를 들어 f의 규칙이 곡선처럼 그려진다고 치자. 곡선처럼 슝 이게 f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fx의 그래프가 있을 때 각각의 점마다 x랑 y를 자리 바꿔서 좌표로 찍으면 그게 역함수의 순서쌍이 되니까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점들을 모두 x, y를 자리 바꿔서 찍으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 바로 앞단원 도형 파트에서 우리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파트에서 대칭이동 공식이 있었거든. 바로 x랑 y가 점마다 자리가 바뀐다의 규칙은 우리가 뭐로 받아들였냐면 기하학적으로 도형적으로 y는 x 선대칭이었어. 기울기 일자리의 대각선 방향으로 뒤집어서 즉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진 게 우리가 x, y의 자리 바뀔 때의 규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이 원래 함수랑 마법의 보조선 y는 x라는 어떤 기준선 기울기 일자리의 직선으로 각 점마다 뒤집어서 그려지는 느낌이 결국 역함수의 모든 점들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좀 그림이 어색했는데 마음을 들어봅시다. 자, 원래 함수의 모든 점들이 있어. 그 점을 한 점 한 점씩 한 땀 한 땀씩 이렇게 옮기면
x랑 y를 바뀐 순서로 점을 찍으면 역함수의 규칙이 되는데 그 그래프의 특징은 1x, 1x 선 대칭적으로 그려진다는 게 아주 놀라운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꼭 파악하셔야 돼요. 미리 암기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를 뒤집는다. 어디 방향으로? x축? 아니야. y축? 아니야. yx 선대칭을 시켜서 포개어질 수 있게끔 그리시면 된다. 그게 역함수의 아주 놀라운 성질이고 책에 있는 좀 곡선도 비슷한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yx 대칭으로 그려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yx 선으로 뒤집어 대칭된 그래프.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 특징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옆에 보시면 237쪽에 연습 문제들이 쭉 있어요. 일단 한번 쭉 읽고 혼자서 풀 수 있는 거 풀어보시고 안 되는 것들은 제가 몇 개 풀어드릴게요. 먼저 해보세요. 네. 551번, 552번, 553번, 554번. 잘 안 되실 때 까먹으신 분들 앞에 좀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 원리 익히기만 일단 네 문제 정도가 있는데, 자, 551번은 쉬우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551번은 역함수가 존재있다라는 건 바로 원래 함수의 모양이 나이스해야 돼요. 그 나이스의 기준은 뭐다? 1대1 대응일 때. 겹치지 않는 화살표면서 모두 맞고 있을 때라서 1대1 대응인 걸 고르면 첫 번째, 기억은 1대1 대응이 그 역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대1 대응 아니니까 꺼져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존재하며 리을은 1대1 대응이 아니라 겹쳤으니까 역함수가 불가능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띄우시고 552번은 fx의 규칙이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 몇을 물어봤어. 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자, 어렵지 않아요. 역함수의 기본 정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뭘 질문하고 있는 거지? 를 뜻만 알면 돼. 거꾸로 함수야. 거꾸로 5 했더니 a가 나온대. 원래 방향에 거꾸로 했더니 5가 a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얘의 뜻은 뭐냐면 이거의 뜻은 역함수는 재미가 없으니까 원래 함수로 바꾸면 괄호 안쪽에 있는 수라는 결과를 자리 바꿔서 쓰면 a를 넣었더니 5 나왔다죠. 5일 때 a라는 거 역함수에서 그러면 원래 함수 입장으로 뒤집어서 읽으면 f에 a 넣으면 5가 나온다잖아. 따라서 이거는 계산해보자. fa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x자리에 a를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고 5가 되는 수는 계산해보면은 a는 같다. 이항한 다음에 나누시면 a는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됩니다.
역함수를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이번도 역함수가 마이너스 2가 헷갈려. 뭐하자? 얘 뜻을 생각해보자. 바로 역함수의 뜻은 원래 함수 입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자리 바꾸면 마이를 넣었더니 a가 나온다는 같은 말이니? 자, 그럼 얘는 이제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대입할 수 있는 수니까 그냥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7이 되는데 그게 a랑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a는 7이야. 그래서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역함수일수록 원래 함수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기호로 바꿀 수 있는지 원인과 결과, 괄호 안쪽과 괄호 바깥쪽을 자리 바꾸듯이 쓰면 똑같은 말이 돼요. 똑같은 말. 553번은 역함수 직접 구하기. 역함수 직접 구하기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까 했던 그냥 패턴대로 하셔야 돼요. 이건 공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역함수 구하기. 여기라고 쓸게. 자,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꿀까? 역함수가 공식은 첫 번째 그래서 1단계. 갑자기 x, y를 순서 바꾸자. 자리 바꿔주면은 x는 같다 4y 빼기 2. 자, 다음은 새롭게 들어간 y가 이제 결과로 본다면 뒤집어서 이항수 정리하면 4y는 같다. 이거 이항하고 쓰면 x 플러스 2죠. y 앞에 있는 수 나누면 y는 같다. 4 나누고 4 나누면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자 역함수 바꾸고 싶으면 그냥 순서를 따라주세요. x, y를 먼저 바꾸세요. 자리 바꾸면 x는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4 y를 새롭게 정리해줘야 돼서 이항 가능해. 근데 이항을 봤더니 얘들아 y가 지금 너무 지저분하잖아. 우리 y는 어떤 걸로 표현해야 되니까 자 y가 지금 분수꼴이니까 2배씩 하자.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야. 2배 하면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y를 넘기고 x를 넘기면 y는 같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가 역함수가 된 거예요. 좋습니다. 역함수 더하기 자리 바꾸고 정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554번은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져 있는 화살표 규칙에 대해서 각각의 뜻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1번 f 인버스 b는 b가 거꾸로 가는 걸 찾으면 되니까 1이죠. 7 그림만 그냥 눈으로 푸는 거예요. 눈으로 따라가보세요. 자 2번 f 인버스의 인버스 2 f 인버스의 인버스라는 건 앞에 손이 있었지? 역함수의 역함수는 상쇄가 일어나서 그냥 자기 자신과 똑같다. 그럼 f2를 구하라는 소리고 그럼 f2는 f를 타라면서 2를 찾으면 c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c라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f 인버스의 동그라미 f 바로 열고 세. 그러면 이거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역함수짜리랑 원래 함수가 섞여 있으면 합성돼 있으면 그때는 펑 터지면서 아무 짓도 안 하는 괄호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온다 해서 4가 될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F 합성 함수 F 인버스 A. 그럼 이것도 끌지 마세요. 뭘 하라고 해도 합성이에요. 근데 함수의 모양이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니까 결국 합성하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오는 규칙이 된다. 여러분들을 역함수랑 원함수의 성질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겨볼까요? 다음 쪽에 이제 필수 유제 14번 있어. 필수 유제 14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에 개념 원리 익히기랑 똑같기 때문에 위에 설명처럼 따라 푸시면 됩니다. 굳이 요약해드리면 역함수 정보 인버스 했더니 뭐가 튀어나온다 라는 그 정보가 있으면 x, y를 자리 바꾸면서 원래 함수가 몇이다로 식을 바꿔서 푸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소개해 줄 거고 그러면 원래 함수의 정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대입하고 대입해서 검사했을 때 연립 방정식을 풀면 A, B가 몇인지 결정이 된다라는 걸 책에서 소개해 주는 거니까 한번 숙제를 해보세요. 숙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유지 15번은 꼭 말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필수 유지 14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역함수의 뜻만 생각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15번은 역함수의 뜻과 뭔가 섞이는 게 있어요. 바로 역함수의 존재성. 자, 문제를 읽어봤을 때 함수를 줘놓고 갑자기 특별한 말을 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건 여러분들은 밑줄 치자마자 아 역함수가 언제 있다고 했었지? 라는 걸 뜻 생각해보면은 바로 원래 함수 f가 원래 녀석이 1대1 대응일 때였어. 그렇습니까?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건 원래 함수의 규칙이 1대1 대응일 때였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일 때랑 또 연결되는 게 하나 있다? 이거는 앞단원이에요. 1대1 대응의 어떤 성질과 규칙, 특징 바로 뭐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가로축 판별법을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로축을 무한히 그려봤을 때 한 번씩 만나고 있으면 1대1 통과 1대1 대응 조건이었죠. 괜찮아요. 가로축 판별이에요. 한 번씩 만나요.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주제라서 가로축과 한 번씩 만나는 성질을 가져야 역함수가 된다. 자,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고 이건 비스위즈 15번. 함수 fx가 경우함수입니다. 함수 fx가 자, 그때 달라요. 첫 번째 2x 거나 괄호 열고 x가 1 이상일 때. 그 다음은 2배의 1-k x 플러스 2k 언제 괄호 열고 x가 1 미만일 때. 자, 근데 이 fx를 던져주고 얘가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얘가 1 역함수가 있대. 반대 규칙이 존재한다. 하도록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 범위.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역함수가 있다? 라는 건 1대1 대응일 것이랑 일단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되고 1대1 대응이려면 발생돼야 되는 성질은 가로축을 그었을 때 그래프를 교차했을 때 가로축과 한 번씩 만나는 게 표현돼 있어요. 볼게요. 첫 번째. 자, 일단 fx 여러분들 이거 저번 시간에 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자, fx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x축과 y축 설정할게요. 자, 근데 지금은 1보다 이상일 때랑 1보다 미만일 때 함수의 규칙이 바뀌어. 그러면 일단 아는 함수 먼저 그리자. 1 이상일 때 2x. 그럼 얘는 그냥 간단하죠. y라고 두면 y는 2x. 1 이상일 때만 해보자. 그럼 얘들아, x가 1 이상인 곳은 x축에서 1을 찍고 오른쪽 1 이상인 부분에서 y는 2x를 그릴 거야. 근데 얘는 살짝 1을 대입하면 1,2가 나오니까 1,2를 지나는 기울기 2자리의 지익선 바로 1차 함수가 튀어나올 거야. 계속 또 나오겠죠. 자, 근데 1 이상일 땐 올라가는 규칙이야. 자, 근데 x가 작을 때는 여전히 y는 같다. 2배의 1-k x 플러스 2k. 자, 근데 쫄지 마시고 우리 뭐 할 거예요? x만 보면 x 앞에 적당한 수가 보이겠습니까? 이거 x 앞에 곱해진 수 더하기 일정한 수. 이거 1차 함수죠. 이것도 k가 들어있는 1차 함수야. 1차 함수인데 그럼 1차 함수 그릴 땐 첫 번째 살짝 그때 뭐라고 쓰냐면 1 미만이지만 1을 허용해 줘보자. 1 미만이어도 1 살짝 허용해 주자. 1을 허용해 주면 1 대입하면은 이게 놀랍게도 x를 넣고 계산해서 없애면 y는 2가 나올 거예요. k가 사라져. 따라서 이것도 1,2를 지나는 느낌이에요. 구멍 뚫리면서. 아까는 구멍이 메꿔져 있는 거고 지금은 구멍이 뚫리면서 1,2를 살짝 스쳐 지나가야 돼. 자, 근데 x 앞에 숫자가 지금 얘 사람들은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기울기. 우리는 지금 오른쪽 직선과 이제 왼쪽 직선을 결합해서 그렸을 때 1대1 대응이 돼야만 우리가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잖아. 1대1 대응이 되냐면 그때도 말했는데 뭐였냐면 직선을 쐈을 때 이 지점을 지나면서 x 앞에 놓인 수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둘 다 따져주면 돼. 양의 느낌과 음의 느낌. 근데 얘들아,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라고 치면 기울기 할 때 2배의 1-k x
x 앞에 놓인 거. 자, 근데 얘가 지금은 만약에 플러스 9랑 마이너스 9 중에 양수 정도라고 치면 양수, 예를 들어 3, 4, 5 양수라고 치면 이 지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 4, 5짜리 직선은 오른쪽 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적당히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는 거지. 이건 x 앞에 2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직선과 직선이 붙었을 때 이런 식으로 꺾은 선 그래프 느낌이면 가로축을 계속 그어봐도 한 번씩 뚫고 지나가니까 1대1 대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케이. 얘는 잘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음수라고 치면 망해요. 왜 망하냐면요. 다시 그림 그려볼게. 자, 이번에는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라고 치면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이 지점을 지나고 직선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중에 기울기 음수일 때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지금은 이딴 식으로 그려져버립니다. 내려갑니다. 뚫고 올라갑니다가 될 거라고. 그럼 이때는 이 전체 그래프는 V자 모양이니까 V자 모양이니까 가로축을 적당히 그으면 벌써 여기부터 망해요. 두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두 번 만나니까 2대1 함수예요. 1대1이 아니라 두 개가 한 개를 만든 거니까 2대1이 되는 거라서 1대1이 아니라서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래서 1-k가 양수일 때 찾으면 되는 거라서 양변을 두 배로 2분의 1 해주면 1-k가 여전히 0보다 커야 되고 이항하면 이 k는 1보다 미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동과 정답이에요. 부동.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앞에서 또 했었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 패턴을 잡아놓자. 1대1 대응이 되는 1차 함수 동네랑 1차 함수 동네가 결합되어 있으면 어떤 수 이상, 어떤 수 미만. 그때 결국 특징은 뭐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바로 기울기의 부호가 중요하다. x 앞에 놓인 수랑 x 앞에 놓인 수가 양양이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즉 양수거나 음수면 잘 1대1 되지만 지금은 부호가 달라버리면 양수 대 음수면은 V자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걔는 1대1 될 조건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양양 또는 이 되게끔 답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양양밖에 안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주 넘겨보면 얘들아 필수 유제 16번 있거든. 16번 여러분들 이것도 필수 유제 15번과 좀 다르게 그냥 앞에서 했던 거 역함수 식 구하기. 그러면 x, y를 자리 바꾸고 식을 다시 재배열 y는 땡땡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y가 역함수가 된 거다로 식을 작성하면 역함수가 잘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 유제 16번도 그냥 아래 내용 보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그 다음에 필수의 17번. 필수의 17번은 아까 잠깐 등장했던 건데 뭐였냐면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하고 자리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아까 예제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제가 풀어드리면 자, 역함수랑 합성함수가 등장하면 정말로 합성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합성은 뒤에서부터 대입하는 거잖아. 근데 그 식을 정말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대입하고 붙이면 돼요. 자, 볼게요. 자, 17번. fx가 3x 빼기 1 단조로운 규칙이야. g에서도 따로 단수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 대하여 자, 1번. g 합성 f 전체 강조하면서 인버스 2 넣어주세요. 그 다음은 두 번째. 길어라. F 합성 괄호 열고 G 합성 F의 전체 인버스 가갖고 마이너스 2 해주세요. 자, 그러면 각각 먼저 배우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얘랑 얘를 합성해야지 대입해야지 역함수하고 대입해야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받아들이고야 하는 성질 바로 마치 역함수는 분배법칙처럼 됩니다. 자리 바꾸기까지 해주면 돼요. 따라서 자, 얘는 자, 우리 아까 앞에 성질 역함수의 인버스는 합성함수의 인버스는 각각의 역함수 하면서 자리까지 바꿔야 되니까 해보면 F 인버스 땡땡
F 인버스 G 인버스의 2라고 대신할 수 있어요. 성질에 의하여. 그 다음은 이제는 그냥 차례대로 뒤에서부터 대입합시다. 첫 번째. 자, 합성의 뒤에 거를 괄호 안쪽을 뒤에서 대입되기 때문에 G 인버스 2가 필요해요. 자, 근데 얘들아, G 인버스 2라는 건 몇인가 봤더니 G 인버스 2. 자, G 인버스 2는 G를 바라보면서 2를 넣는다가 아니에요. 여기야, 역. 그러면 역함수는 거꾸로 대입해야 된다는 걸 일단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 눈에 잘 안 보이거든. 그럼 해보자.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걸 그냥 L하고 냈다. K라고 줬잖아. 적당한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역함수의 결과값을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몇이지? 일단 그 결과를 K라고 치환해보자. 그럼 K라고 치환하면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인버스 했더니 K가 나왔으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역함수는 자리 바꾸면서 원래 함수예요. 그러면 G에 K를 넣었을 때 2가 된다고 대신할 수 있어. K라고 치면 누구를 넣어야 2가 나올까? K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어떤 수를 찾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자, GK이라는 걸 만족해야 되니까 한번 G에다가 K를 삽입해보자. G에다가 K. 자, X자리에 K 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그러니까 2 나와요.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말이 되는 수는 찾으면 돼. 이항하면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K는 계산해보니까 그냥 얼추기 나오죠. 괜찮습니까? 그 K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우리가 치환했던 그 숫자랑 똑같겠지 하면서 K는 1이다. K니까 지금은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G 인버스 2는 2라고 계산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치? 그럼 걔를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그럼 얘를 치환해봤더니 얘가 1이 나왔어요. G 인버스 2가 1도 나왔으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은 얘는 한 번 더 돌아가면은 F 인버스 안에 1 해주세요. 거지. 1로 찾아냈으니까. 다음은 F 인버스의 1은 다시 한번 얘를 누구를 넣어야 되지? 라는 게 안 보이면 또 K라고 치환해요. 역함수는 치환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인버스 1을 K라고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쓰면은 F에 K를 넣었을 때 1 된다요. 자, 그러면 F에 K 넣었을 때 한번 F를 바라보면서 K를 집어넣어 보자. 그럼 3K 빼기 1이 FK인데 우연히 K 되는 수. 1이 되는 수. 그러면 넘기면 K는 3분의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걔가 그냥 답이에요. 왜? 그 K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검토해 보면은 K가 잘 3분의 1거보다 하면서 F 인버스 1은 3분의 1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 3분의 1이라고 답을 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역함수의 정보, 계산값을 알고 싶으면 살짝 치환한다. K라고 주세요. K라고 주고 멈추지 말고 자리 바꿈까지 하면 누구를 넣었을 때 2인가 K를 넣었을 때 2라는 식변환이 가능하니까 얘는 이제 원래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같아지는 수를 검토해보면 K가 몇 점인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 마지막 또 치환해서 K를 2번 구한 거다. 역함수 값은 치환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합성이 여러 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계산 순서만 지키면 돼. 첫 번째 F 동글뱅이 G 동글뱅이 F 동글뱅이 인버스 에.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괄호 안쪽에 괄호. 지금 여기 부분이 가장 계산 순서 먼저거든.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니까.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공식을 받으려 했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의 자리 바꾼 거. 그러면은 F 인버스의 G 인버스로 골라 넣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계산된 거에 앞에 노인수를 붙이면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뒤에 거 정리해봤더니 자리 바꾸면서 인버스 했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앞에 거 그대로 쓰면은 이 식은 너무 생긴 대로 이뻐요. 왜 그렇죠? 다음 줄만 예측해봐. 뭐가 있을까? 바로 앞에서 역함수의 성질.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으면 무시해도 괜찮다. 상쇄가 일어나니까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시 가능.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결국 뒤에 것만 계산해서 G 인버스의
y로 퉁칠 수 있고 이 퉁친 결과를 계산해보자. g 인버스 마이너스 1은 몇인지 모르겠으면 gx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처럼 k라고 살짝 치환한 다음에 k라고 치환해. 다음은 뒤집어서 쓰면은 k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어떤 수를 찾으면 되고 g랑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k를 찾으면 이항하고 실 정리하면 k는 3 나오나요? 괜찮습니까? 그쵸? 따라서 k는 3이고 걔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시원한 수가 3이 된 거니까 3을 바꾸면 걔는 3 갔다 하니까 답은 3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도 적절히 사용하면서 그리고 계산할 때는 치환을 해가면서 누구를 넣어야 조사가 되지? 라는 K를 찾는다.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다음 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이지 18번과 필수이지 19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넘겨보시면 243쪽에 연습문제 스텝 1 이 내용들도 집에서 읽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역함수 이야기고 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특히 지금 필수 유제 18번과 19번 좀 어려울 건데 18번은 할만해요. 19번이 좀 고민해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저한테 체크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수 유제 18번, 19번까지 한번 읽고 해보시고 다음 쪽에 244쪽 스텝 1까지 575번까지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고 채점하고 질문할 것들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